좌절감. 이러한 장애는 독립성을 잃게 만들어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매우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건강해 보이지만 당신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빨리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뇌졸중을 겪었고 움직일 수 없다라는 라벨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매우 불행했습니다. 많이 울곤 했고 우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제 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100%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행이나 우울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순간에 울거나 웃는 감정들이 이제는 더 잘 조절됩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거나 잘못된 시간에 웃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아마도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에 저는 병원에 있었고 재활병동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가 손상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이후로 저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저를 매우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이 없고 아내만 있기 때문에 간병인에게 많이 의존합니다. 우리 둘만 여기 있고 저는 그녀에게 의존합니다. 때때로 그녀의 감정과 제 기분이 서로 충돌하여 저는 꽤 불안하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약 2, 3주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저는 자해를 시도했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병동에 들어가게 되었고 2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약을 받고 정신과 의사들이 저를 돌봐주었고 퇴원했습니다. 자해를 시도한 후 저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전의 경험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자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되었고 다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뇌졸중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니야, 뇌졸중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두려웠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병원에 있는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더 나빠질까? 하지만 저는 의사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조금 두려웠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뇌졸중, 심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뇌졸중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기고 마비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두려웠습니다. 예전처럼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고, 때때로 정말 화가 났습니다. 특정한 일을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을 수 없어서 좌절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이 매우 스트레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있든 지역 사회에 있든 쇼핑을 하든 저는 도망가고 싶었고 방에 숨어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다루면서 저는 매일 그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래 뇌졸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것들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 자신을 놓으면 그것들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있는 곳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 불행, 우울증 같은 다양한 감정을 극복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당신이 있는 곳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은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적이고 결단력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냥 느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에게 일어나다니 완전히 건강한 남자에게 그런 다음 저는 음악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뇌졸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각이 없었고 움직일 수 없었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팔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있었던 작은 일들조차 이제는 새로웠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뇌졸중이 저를 강타했을 때 사실 뇌졸중 동안 그것은 제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좋은 제가 일할 때 버스 운전을 10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버스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많은 승객들이 저를 알고 이름으로 불렀죠. 이름으로요. 그리고 제 동료들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이 알던 조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병원에 저를 보러 왔을 때 저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오히려 무너졌어요. 제가 무너져야 할 상황인데 말이죠. 그들은 그저 그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가족은 뇌졸중 이후로 계속 저와 함께 있었어요. 항상 그렇죠. 하지만 그들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샤워시키는 걸 도와줘야 했다는 걸요.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순간에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생각했죠. 아니야, 믿음을 가져야 해. 우리는 모두 교회에 가고 제 아이들도 모두 가니까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약해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노력하고 인내하며 운동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보상을 받을 거야. 그렇죠. 하지만 우울해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더 우울하게 만들 뿐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운동을 해야 해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해요. 집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요. 가족들이 그래 아빠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해 계속 가라고 말해줘요. 가끔은 저를 밀어주기도 하고 정말 피곤할 때까지 계속해요. 그러면 하루를 잘 보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들은 자주 와요. 제 동료들이죠. 그들은 제가 건강할 때와 죽은 것처럼 보일 때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제가 100%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변했어도요. 그들은 와서 이야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요. 그게 저를 기분 좋게 해요. 저는 여전히 아빠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도 그게 저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제게 일어난 일이라고 느껴져요. 지금은 걸어 다니고 있어요. 전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시죠? 그때. 하지만 저는 아시죠? 누구든지 나아지고 싶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시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말아야 한다고 느껴요. 그냥 올바른 일을 하면서 그들을 기운나게 해주는 것도 좋겠죠. 아시죠?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냥 마치 구름 위에 있거나 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느긋하게 누워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순간 제 발을 느낄 수 있는지 물어봤던 걸 기억해요.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저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뇌졸중이나 다른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했어요. 계속 침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그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뇌졸중 이후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을 제가 보는 대로 살아왔어요. 완전히 행복하게. 가끔씩 농담을 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항상 제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전혀 말할 수 없었던 말을 이제는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매일 지나가면서 제가 배운 것, 개선한 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